제이슨 장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장 대표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슨 장 대표님이시고요. 외국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이시더라도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드메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블록체인을 시작하고 한국으로 왔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두바이, 또 노르웨이, 미국, 캐나다, 마지막으로 유럽을 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제 저희가 협회를 만나서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과 함께 많은 교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황송하게도 저한테 23년도에 블록체인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자고 했는데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말할 거는 뭐냐면 23년도에 해외가 한국을 어떻게 분야를 좀 봤으면 합니다.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전 세계는 9가지의 구분을 해놓고 블록체인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너무 작지만 저 9가지 종류가 뭐냐면 보안도 있고 가상화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월렛 시스템, 스테이킹 모든 것들이 위에 깔려 있어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근데 표를 보시면 34%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년에도 전 세계는 블록체인에 남은 가상화폐만 쳐다볼 거라고 합니다. 그 바로 밑에가 Asset Tokenization인데 제가 바로 올해 초에 바르셀로나에서 유럽 아이들과 얘기한 게 뭐냐면 토크나이제이션은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까지는 하면 안 되는지에서 논의를 해봤는데 블록체인이 2017년도에 이더리움 ICO를 기반으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왔죠. 그 무섭게 치고 올라온 것과 비트코인의 첫 번째 백서에 있던 말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페이먼트 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은 지갑회사와 또 뭐 크립토 뱅크를 여시려는 분, 랜딩 컴퍼니를 하시려는 분 많이 만나봤지만 한국을 쳐다볼 때 전 세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은행이 연계된 나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을 집어넣으면 현금이 되는 나라. 그래서 저희 나라가 4위까지 올라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 이 볼륨에 4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은행이에요. 그럼 지금 유럽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저 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하시면 비트코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컨센서스라고 해서 무슨 뭐 51% 어택이란 말도 하고 내 블록이 하나 가면 옆에서 뭐 동의해줘야 된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작년부터 그 어느 백서에도 컨센서스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POW가 사라져서일까요? 스테이킹으로 넘어가서일까요? 아니요. 이제 점점 백서는 사업 기획서가 돼가고 있고 백서 하나만 놓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IR 자료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블록체인 아까 총재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해 주신 게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다릅니다. 근데 가상화폐가 너무나 큰 돈을 벌어줘서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참 어렵네요. 모든 기술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되게 긴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기술력은 처음에 발전이 되고 검토를 하고 상용화가 되고 판매가 됩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보이시죠? 5가지 이미지가 보이시지 않나요? TCP/IP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신? 그 밑에 TV, 라디오, 우리 잘 쓰는 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메일까지, 이메일까지 이것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만들어진 그날부터 상용화될 때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비트코인이 2009년에 나왔죠? 그럼 저 퀘스천 마켓 들어가기가 누구냐면 가상화폐예요. 가상화폐도 이제 우리 주위를 맴돈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23년도가 되면 이제 이곳 저곳 이 회사 저 회사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제 나는 가상화폐 알아. 난 이제 블록체인 알아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사실 블록체인은 굉장히 간단하게 블록이 앞으로 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페이먼트가 들어오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이거를 지금 내가 서플라이 체인에 넣어야 되나? GS25에서 내가 쓸 수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
90% 이상의 가상화폐 회사는 비자 마스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나가죠. 누가 내죠? 사는 사람이 내죠. 사는 사람은 수수료를 안 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해외는 카드를 쓰면 수수료가 무료라는 슬로건을 걸고 카드를 팔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에 신용카드를 돈 내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 프리미엄 카드 말고? 없죠. 체크카드, 데비카드와 신용카드의 구분을 할 줄 아시죠? 자, 돈과 신용카드는 디지털로 넘어가는 길이었어요. 디지털화 하려니 뭔가 매개체가 필요했어요. 그럼 가상화폐는 무슨 매개체가 있죠? 지갑이 있죠. 그래서 지갑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핸드폰 여러분은 뭐 메타 월렛, 뭐 이더 스캔, 트러스트 월렛 너무너무 많죠. 왜 여러 개를 다 까세요? 신용카드는 왜 여러 장을 가지고 계세요? 자, 우리가 페이먼트로 다가서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에서 다가서야 돼요. 23년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설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신용카드 편의점 가서 긁으셨을 때, 백화점 가서 긁으셨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이 은행에서 빠져서 그 상점으로 가는지 아시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제가 잘못했어요. 블록체인 2023년도는요, 여러분에게 편리하게 다가설 겁니다. 많은 회사들은 이제 스캠 회사는 사라지고 정말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이 여러분의 곁으로 좀 더 편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 일부는 페이먼트일 거고요. SEC와 다 모여 있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제 2025년, 26년이 지나면 데이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한국에서 만든 게 뭐였냐면 데이터 캘린더였었어요. 각 나라의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넘어갈 때 우리는 이 데이터를 이 나라로 가져갈 때는 허락이 있어야 갈 수 있다라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고 그럼 블록체인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회니까요. 블록체인이 페이먼트에, 블록체인이 세금에, 블록체인이 투표에 적용이 되면 정말 좋은가요? 기업가 여러분들 탈세 안 하시나요? 탈세가 없어집니다. 탈세 없이 기업이 얼마큼 커질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레이시아를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는 그리고 또 베트남은 제가 10억짜리 일을 하려면 적어도 5억 은지로 줘야 돼요. 블록체인이 쓰일래야 쓰일 수가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다음 장 볼까요? 저희는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유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중앙에 믿을 수 있는 third party가 아니라 institution이 들어와서 누구를 연결하냐면요. 상위 따르는 정부는 자금을 집행하시겠죠. 예산이 있으시겠죠. 예산이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가야 되나요? 맨 밑에 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해서 신생 회사들이에요. 그럼 신생 회사들은 어디랑 연결돼야 될까요? 대기업이에요. 오른쪽이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의 반대쪽은 교육기관이에요. 제 생각만이 아닌 전 세계의 35명의 18개국의 블록체인을 한다는 분들이 같이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3년도부터는 더 많은 교육기관이 나올 겁니다. 메타버스, NFT, 디파이 다 좋습니다. 디파이는 지금 거품이 빠져가고 있죠. NFT는 긴가민가 하시죠? NFT라는 거 하나만 찍고 넘어갈까요? 23년에는 절대 속지 마십시오. NFT가 만들어진 이유는 내가 민팅을 했을 경우 얘가 판매가 계속 일어날수록 그 피를 내가 받기 때문에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1차 수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뭘 하죠? 그냥 그림이 디지털 올려놓으면 700억, 800억에 팔리나봐. 아닙니다. 하지만 유럽은 지금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5분만 말을 할까요? 제가 NFT를 만들어요. 교수님께 교수님 100만 원에 사주세요. 다시 역금에게 150만 원에 파십니다. 150만 원은 200만 원을 팝니다. 200을 250에 팝니다. 제가 300에 삽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돈이기 때문에 돌고만 있지 아무 데도 나가질 않아요. 그 어느 날 저 뒤에 계신 어느 분이 이거 뭔데 이렇게 많이 사지? 하고 사는 순간 우리는 다음 코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핀마가 사실은 SEC보다는 약해요. 유럽이 규제가 좀 약해요.
하지만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에 움직이냐면요. 스키밍 아이들, 마켓플레이스가 없는 애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더니요. 저렇게 많은 토큰들이, 코인들이 나왔어요. 블록체인을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돈이 되는 코인과 토큰이 무수하게 쳐나오는 거예요. 17년도부터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이 200배가 올랐어요. 이더리움이 500배가 올랐어요. 저도 못 막아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피 터지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거래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니까. 자, 우리가 아무리 법규를 만들고 레귤레이션을 하겠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당장 목말라서 돈을 벌러 갑니다. 왜? 내가 ICO 10개를 가져 하나만 성공해도 나는 부자가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블라인딩 컴피티션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힘을 잃길 바래서 23년도에 유럽과 런던과 파리가 저와 함께 정부가 일하는 게 뭐냐면 플랫폼 코인과 거래소 코인을 분립니다. 23년도에 한국도 그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거래소에 너무 목매이지 않고 내 플랫폼 안에서 유틸라이제이션이 되려면 이제 다른 코인으로 오세요. 하지만 돈으로 바꾸고 싶으면 다시 나가세요. 라고 플랫폼과 거래소에 분리를 시킬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또 다시 국회니까요. 비트코인이 힘을 잃을 단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이더리움이 힘을 잃을 단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전 세계의 정부가 은행권에게 바꾸지 마. 거래소에 연동시키지 마.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되죠? 국가는? 국민은행이 됐든 신한은행이 됐든 기업은행이 됐든 그냥 빨리 거래소 만들어. 그러면 사기업은 사라집니다. 아무리 코인베이스가 잘 나가고 후오비가 잘 나가고 바이낸스가 잘 나가도 은행이 막히는 순간 비트코인이 내가 당장 1달러로 못 바꾸는 순간 가상화폐는 힘을 잃습니다. 왜요? 우리는 기존에 있는 피앗머니라고 하죠. 현금과 연계를 해놨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8천만 원까지 갔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지 비트코인이 너무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아, 이게 6만 원짜리가 8천만 원 갔어? 나도 해봐야지. 이 정신이 사라질 해가 23년이라고 봅니다. 우후죽순으로 나왔던 모든 코인들이 사라질 거고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델을 드릴 거예요. 멀티체인, 멀티월렛 나오겠죠. 자, 여러분은 만약에 삼성에서 월렛이 나온다든지 카카오에서 월렛이 나오면 쓸 겁니까? 라고 제가 많이 물어봤는데 참 웃기게도 둘 다 나왔는데 안 써요.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카카오톡 메뉴에 안에 들어가면 클립이 있죠. 근데 안 써요. 왜 안 쓰시죠? 얘가 활용이 잘 돼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편해야 되고 자주 쓰여져야 되는데 카카오 안에 있다고 저희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가 바이낸스랑 연결돼야 되고요. 얘가 어떻게든 코인을 빨리 가져와서 또 내가 현금화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곧 나옵니다. 지갑이 또. 많은 지갑들이 이제는 은행과 연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ISMS도 받아야겠죠. 왜 받아야 되나요? 돈이란 걸 만지면 국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 세계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돈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으면 안 돼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라이센스 많이 갖고 있다고 하죠.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되게 재미있던 게 전 세계 18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라이센스를 에스토니아에서도 받고 스위스에서도 받고 해요. 한국 사람은 에스토니아 라이센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글로벌 거래소로 가니까 가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라이센스 있대 여기 괜찮아 믿을만해. 근데 못 믿죠. 라이센스라는 걸 제가 미국에서 첫 번째 거래소를 하려고 노력을 해봤더니 17년도에 50개 주에 50개 라이센스 다 따래요. 안 그러면 못한대요. 그래서 미국이 탄탄했었어요. 왜냐면 걔네는 좀 걔네 시민을 많이 보호하잖아요. 한국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들어왔으니 저는 많은 해외의 소식을 나눌 거고요. 저희와 해외를 연결할 겁니다. 제가 보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전 세계를 아무런 장애물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소통 창구예요. 자,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있고요. 데이터라고 생각하면 데이터예요. 하지만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장. 자, 저희가 세 가지를 냈어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 성공한다. 첫 번째가 신뢰. 신뢰가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기술력이 있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이 뭘까요? 마켓플레이스. 어디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못 팔면 안 되죠. 쓸 수 있어야겠죠. 자, 근데 이 세 개를 저희가 유럽에서 말했더니 이 위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바로 유저입니다.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봤자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 각 국가는 너무너무 현명해요. 사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빨리 퍼뜨리기를, 지갑을 빨리 퍼뜨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두 편해지면 그때 가져와야지. 이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23년은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25년이면 확정이 돼서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겠죠. 해외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NFT 다 세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 나라 일본은 수익의 22% 날라가죠. 우리나라는 별반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나라는, 한국은 뭘 먼저 안 하더라고요. 미국이 하면 하자, 일본이 하면 하자. 제일 제가 어려웠던 거는 협회를 2년 전, 3년 전에 제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잠깐 머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기다려요. 왜냐하면 앞에 나가면 화살바지가 되고 앞에 나가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을 기다려봐요. 그래서 일본을 기다려봐요. 그래서 유럽을 기다려봐요. 한국이 23년도에는 앞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를 갈 때마다 저는 한국인인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메타버스, AR, VR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어디가 제 1번 국가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IT 강국이고, 우리나라는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지만 서울만 해도 5가지 버전의 AR, VR, 메타버스가 있어요. 재밌죠? 나라가 IT가 얼마나 세면 그냥 아무나 만들기 시작해요. 구글 얼스에서 따다가 레이어를 입히기 시작해요. 누가요? 고등학생이에요. 대기업도 아니고. 저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밖에서도, 야, 제이슨, 서울도, 부산도, 인천도 빨리 안 돼? 다 돼 있어. API만 따가.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신가요? 어제 런던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각 시 시장님들을 위키를 만들어서 그냥 올려버렸어요. 제가 먼저 올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도 뭐 해놓은 건 있어야 되니까. 전 세계 500개 도시를 AR, VR로 디지털 트윈 만드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드메타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한국에 있길 바랍니다. 23년도에는 더 이상 가상화폐에 갇혀있지 말고 블록체인 기술을 도대체 어디다 써서 내가 얼마큼 많은 플랫폼을 써갈지를 알아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요, 우버라는 회사 있죠? 뭐가 없죠? 우버라는 회사는 차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뭐가 없죠? 집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드는 다음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가상화폐가 없어야 합니다. 그 대신 이제까지 만들어진 양질의 가상화폐를 초대해야 합니다. 걔네들이 실컷 놀 수 있게 만들어주면 대한민국은 다시 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드셨는데 저는 그냥 희망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많은 사람과 교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소통입니다. 이제 도와주시는 만큼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센세이션한 그런 의견이었고요. 정말 이 택시, 자동차가 없는 플랫폼, 또 집이 없는 에어비앤비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가 없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그런